안녕하세요. 에이비 살레시오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빌 영어원에서 살레시오고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레오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쁨이라든지 설렘이라는 감정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레시오고는 내신 대비 범위가 많다더라, 아니면 시험이 어렵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소문들보다는 진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어려운 내신 대비를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왜 수많은 살레시오고 선배들이 에이블 영어학원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살레시오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해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신 대비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첫 번째 시험법 및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 출제 경향,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업 구성,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마지막 저희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는 거를 출제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적중이 됐었는지, 어떻게 적중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 여러분들 경험하신 것처럼 교과서 2과 정도,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가 됐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시험 범위는 1학년 때는 여기 보시면 교과서 3과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25, 24, 23, 22 이렇게 4개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어휘끝 수능이라는 어휘 교재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하면 지문 100개 정도, 그 다음에 단어는 이렇게 어휘가 600개 정도 됐는데 단어가 조금 쉬운 단어가 아니라 어려운 단어들도 조금 구성이 돼 있어서 선배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었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 교과서 3과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의고사들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살레시오고는 다른 부교재들보다 약간 기출 모의고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문 개수라든지 난이도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양을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교과서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식에서 어법 어휘 문제 위주로 나오게 됐고, 모의고사는 객관식 서술형 골고루 나오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휘끝 수능 교재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객관식 5문제로 해서 이렇게 맨 첫 페이지에 해가지고 단어랑 관련된 문제, 예문의 빈칸을 뚫어놓는다든지 동의어나 반의어를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이렇게 시험이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로 나아가면서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2학년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2학년도 교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파트로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객관식도 5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2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서술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가 가장 큰 중심이고 어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객관식 서술형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2학년 때는 좀 더 특이하게 변별을 위해서 아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외부 지문, 이렇게 어려운 지문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지문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지문 적응도나 독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출제 유형들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까다로운 학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내신 출제 경향에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서술형 50점입니다. 자,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이시는 것처럼 살레시오고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다른 학교와는 달리 매 학기 1회 시험에서, 그래서 중간이면 중간, 기말이면 기말에서 50점 정도 절반 비중을 두고 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는데 조금 특이하게 작년 2025학년도 1학년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 매년 이런 50점 정도 서술형을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이렇게 회점 이렇게 제가 잘라가지고 온 건데 선당 20문항 45점, 단답형 5점, 50점 해가지고 55점이 무려 서술 단답형에 해당하는 점수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지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 페이지가 총 10페이지 정도나 되는, 보통 다른 학교들은 여러분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가 되는 게 고등학교 시험지 일반적인 페이지인데 살레시오고는 10페이지, 9페이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10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중에서 3, 4페이지 정도가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페이지여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학교의 어떤 특징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출 모의고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출 모의고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곧 내신 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작년 시험 범위를 제가 요약해서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중간 기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4개, 그 다음에 6월, 9월에서 6회, 그 다음에
9월, 10월 모의고사 4회, 마지막 그렇게 11월 모의고사 해가지고 4회 출제를 해가지고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재 내 실력을 평가해보고 1, 2월 달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 3월, 6월, 9월, 이제는 10월 모의고사거든요. 이 네 가지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1등급 목표를 하고 계시다면 최소 80점, 모의고사 기준으로 80점 혹은 그 2등급 이상의 점수가 나와 주셔야 내가 내신 대비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밑바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80점이 안 된다, 그 이하의 점수시라면 조금 더 이 겨울방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키워드는 어법, 어휘인데요. 자, 살레시오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법과 어휘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특이하게 어휘끝 수능이라는 어휘 교재를 채택을 해서 시험 출제를 했었는데 어휘끝 수능이라는 교재가 우리가 난이도 평가를 해보게 되면 어휘끝 수능이라는 교재는 고1 교재가 아니라 고2, 고3에 해당하는 단어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어 실력이 아마도 부족한 친구들이 많게 됐을 거고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 기간 동안에 외우고 학교에서도 시험을 또 중간 기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100점 중에서 최소 7.5점, 나중에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이게 16.2점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중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엄청 큰 학습 부담을 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력이 이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 어떤 교재를 사용하게 될지는 매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법인데요.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3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객관식, 서술형 이렇게 해서 3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9문제가 어법 관련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교과서, 모의고사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36문제 중에 9문제면 4분의 1, 25%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는 배점 문항들이 어법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법에 대한 어떤 기초나 어떤 그런 이해가 없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라든지 많은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에이블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런 수업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 포인트 수업인데요. 자, 저희가 수업 방식은 2원어를 해가지고 수요일은 영상 강의 업로드,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신 대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8주 정도씩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는데 8주 동안 쉼 없이 부지런하게 같이 저와 수업도 듣고 여러분들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도 푸셔야 겨우 이렇게 좀 소화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업들 현장 강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수업을 보강을 하고 또 마찬가지 혼자 공부하시다가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때 영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조금 수업을 하게 되면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학교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수업을 나가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리뷰 테스트인데요. 저는 이제 워크북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업을 들었으면 단순히 수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소화를 했는지 해석이 되는지 이 지문이 이해가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뷰 테스트라는 형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영상 강의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 강의를 녹화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강의 이렇게 패드를 통해 가지고 영상 강의를 통해서 전체 모든 지문을 수업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체 자료인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체 자료는 첫 번째 피니싱 터치라고 부르는 시험 대비 마무리 자료가 되겠습니다. 작은 책 형태로 여러분들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시험 대비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 시험 대비 직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요약집, 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뽑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요약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어떤 필기해 주신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잠깐 듣고 보고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만들어드린 이 피니싱 터치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줄여드리는 걸,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더 마실 수 있게끔 정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의 어떤 꽃이 되는 동형 모의고사인데요. 학교 시험지와 매우 유사한 구성으로 출제를 하게 되고, 자, 아무 문제나 막 그렇게 시험 범위가 겹쳤다고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특성, 그 다음에 출제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의 특성까지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 플러스 학교에서 수업 들으셨을 때 받은 힌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아무 문제나 출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시험과 매우 유사한 어떤 적중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적중된 문제를 맞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시간 관리를 못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려운 포인트들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형 적중한 사례,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형을 보고 나서 시험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2025학년도 2학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9번 문제가 동형 모의고사 1차 8번과 아주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미리 학원에서 동형에서 문제를 봤기 때문에 보자마자 어떤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시간 단축과 점수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어떤 적중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학기 기말고사 21번인데요. 교과서 어법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기도 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어려운 서술형에서도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4번인데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미리 써보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적중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외에 또 이렇게 적중 사례가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에이블 블로그에 가시면 적중 사례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매 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학교 시험에 대해서 시험지를 분석하기도 하고 재원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 인스타에다가 업로드를 해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이런 부분 조금 이제 들어가셔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배들이 직접 이렇게 네, 이런 부분이 좋았다 피드백을 좀 작성해 놓은 걸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험 분석도 올려놨으니까 좀 궁금하신 부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후기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이, 선배들이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적중입니다. 적중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시험과 똑같이 출제되는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외에도 저희가 워크북이라든지 서술형 문제 모음집, 그 다음 피니시 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을 좀 찝어드리고 있는데, 그런 적중 부분이 학생들한테서, 선배들한테서 나온 가장 중요한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좋았던 피드백은요, 온오프라인 수업입니다. 자, 먼저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듣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들만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패드로 조금 지문을 수업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좀 스스로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또 영상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업로드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됐다는 이런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냥 단지 학교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을 때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자료, 색깔이 있고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 선생님이 직접 만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어떤 포인트 혹은 문제들을 정리한 자료들이 선배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해 준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레시오고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살레시오 내신 대비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이블, 그 다음에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막 배정을 받으셨고 아직 겨울방학 동안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기간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3월 달에 에이블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또 원하는 어떤 목표, 그 다음에 대입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